다른 지방 사람들이 누구 집인지도 모르고 물건을 돌려주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거의 밤새도록요. 그날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고향에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가난한 마을의 고충을 감당하지 못하는 젊은 아가씨라고 비난했지만 저는 하녀 취급을 받는 것보다는 비난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딸은 부잣집에 시집가야 한다 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 말이 지겹도록 들립니다. 이모와 이웃들이 모여 수군거릴 때마다 결국 단호한 판결을 내립니다. 평생 고생한 딸은 돈 많은 남편을 맞아야 하고 더 이상 사랑하지 말고 부유한 집안에 시집가기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제 누나 리엔과 그 말을 질투할 정도로 믿었습니다. 리엔은 온 집안이 운명의 여인의 기준으로 삼았던 말인데 바로 부유한 남편과 시집가면 남편과 자식에게 모두 이롭다는 것입니다. 리엔은 나보다 5살 많고 아름답고 키가 크고 학력도 좋고 재능도 넘칩니다. 그녀는 작은 마을 사람들하고만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았는데 그녀가 한때 미인대회 우승자였고 옆 마을의 부잣집 외아들과만 결혼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 고향 사람들이 감히 존경할 수밖에 없는 가족입니다. 그녀의 시아버지와 언니는 기계 공장 주인이고 시어머니는 여러 개의 미니 슈퍼마켓을 운영합니다. 그들은 자기 집보다 몇 배는 큰 빌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차, 제 운전기사, 픽업 및 드롭오프 서비스, 그리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하인이 있습니다. 결혼식 날 그녀는 목에 온통 금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서서 부모님 대문 밖에 주차된 긴 차줄에 압도되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황금 며느리이고 부모님과 친인척들의 자랑입니다. 두 분 모두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어디를 가든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큰딸은 그냥 밥만 먹고 누군가 새 옷을 사주고 누군가 빨래를 해줬으니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외출할 땐 고급 승용차에 앉아 햇볕도 머리 위까지 닿지 않고 비도 발 아래까지 오지 않아요. 둘째는 첫째의 절반만 잘하면 돼요. 정말 운이 좋거든요. 계속 잘해주세요. 리엔 언니는 항상 오만해요. 그래서 오늘의 여성인 제 인생에서 제가 고개를 들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면 부잣집 남편과 결혼해야 해요. 그녀처럼 잘생긴 외모에 학력까지 있으면 시댁 식구들의 눈길을 끌 수 있지만 저처럼 그녀 절반만 잘하면 돼요. 형부는 정말 운이 좋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녀의 캐치프레이즈는 항상 이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가진 거고 돈이 있으면 뭐든 살 수 있고 행복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3년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황금 같은 며느리에서 황금 같은 며느리로 이름도 그렇게 지었어요. 집에서 아무도 감히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이기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피곤하고 지치고 어지러웠지만 의사가 긴급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병이 그렇게 심각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으로 예상 치료비는 약 6억 달러였습니다. 그날 그녀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게 생생히 기억납니다. 목소리는 마치 울음이 터질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빠서 통화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잠깐 만나러 가도 될까요? 저는 반나절 휴가를 요청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손에는 링거 주사를 맞고 있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시댁 식구는 아무도 안 만나? 그녀는 병원 측에 이것저것 바쁘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답답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잣집에 결혼했는데 병이 나자 가난한 남동생에게 부탁해야 했다니. 비꼬는 말 아니죠, 언니? 그때는 처남이 일 때문에 바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부모님이 방에서 이야기하시는 걸 봤는데 어디서 치료비를 마련할지 의논하고 있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어머니가 빨간 책을 들고 있는 걸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시댁 식구들이 억대의 빚이 없다면 어떻게 며느리를 부양할 수 있겠어? 부모님이 며느리를 부양하게 둘 수 있겠어? 하지만 없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부양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날 저는 부지런히 병원에 갔는데 그때 시어머니의 귀한 말씀이 들렸어요. 너는 내 며느리지만 결국 우리는 혈육도 아니고 혈족도 아니고 같은 혈족도 아니잖아. 그러니 이 병을 치료하는 건 부모님이 짊어져야 할 당연한 책임인 거야. 이해해줘.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돌아와서 내 집에서 좋은 며느리가 되어 그 후 몇 달 동안 부모님은 돈을 빌리고 땅을 팔아 자식, 즉 남편의 자식을 치료하는 데 쓰느라 바쁘셨습니다. 부모님은 피로와 걱정을 덜기 위해 다른 지방으로 직장을 옮기셨습니다. 아내는 몸이 아팠지만 여전히 빌라와 개인 차량을 도왔습니다. 리엔 씨는 더 이상 그곳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집에 돌아가지 말고 나쁜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손주들이 그곳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